안녕하세요, 쏜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미딩 경기장에서 펼쳐진 AFF컵 베트남과 태국의 결승전 1차전은 아쉽게 2대2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태국에서 펼쳐질 결승 2차전은 베트남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기거나 3골차 이상의 무승부를 기록해야 우승할 수 있는 불리함을 안게 되었죠. 베트남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비수들의 어이없는 실책이 연달아 발생되면서 1대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전에 역전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후반 막판에 반탄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패배를 막고 우승의 희망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태국의 축구 대표팀 단장인 팡신은 박항서 감독은 동남아의 축구 판도를 바꿨다. 그는 베트남 축구가 태국의 위상에 버금가는데 일조한 대단한 업적을 이뤄낸 감독이었다고 인터뷰했죠. 그것을 알고 있는 베트남 팬들도 경기 내내 땡큐 미스터 박항서라고 적혀있는 플랜카드를 흔들면서 응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4골 0실점으로 결승에 올라온 만큼 기대감이 컸던 일부 팬들은 큰 아쉬움을 드러내며 박항서 감독님을 비난하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박항서 감독님의 라스트 댄스. 태국과의 결승 1차전이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 기사와 함께 댓글 번역 함께 보시죠. 추신, 벌써부터 박항서 감독이 라이벌 팀으로 가기로 인터뷰를 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협을 비난했다. 이런 거지 같은 가짜 뉴스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유튜버들은 꼭 지옥에 가길 기원합니다. 박항서 감독. 베트남 1대0으로만 이겨도 우승. 박항서 감독은 1월 13일 저녁에 펼쳐진 AFF컵 결승 1차전에서 태국과 2대2 무승부를 거둔 것에 대해서 베트남 팬들에게 아직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물론 원정 다득점 규칙에 따라 2대1라는 점수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반드시 태국에서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차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베트남은 2차전에서 태국에게 반드시 승리하거나 3대3 무승부 이상을 기록해야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 베트남의 우승 확률이 몇 %냐는 질문에 그는 나는 확률을 계산하는 교사나 수학 천재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2차전에서 1대0으로 이기면 우승이 가능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비관적인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 완벽한 팀은 없다. 나는 감독이고 한 경기 한 경기를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에서는 팀 전체가 더 열심히 경기하겠다. 한국 감독은 2골 실점 장면에서 베트남 선수의 포지셔닝 실수를 지적했다. 영상을 아직 안 봐서 정확한 상황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선수들은 홈 경기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꼭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선수는 없다. 우리는 다음 경기 전까지 이것을 개선할 것이다. 태국의 2골은 주장 테라톤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파괴한 환상적인 패스로 만들었다. 다재다능한 미드필더에 대한 질문에 박 감독은 나는 원정팀 선수들의 경기력을 평가하는 취미가 없다. 베트남에도 테라톤 수준의 선수들이 많이 있다. 이번 경기는 박 감독이 베트남 감독으로서 미딩 경기장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이다. 그는 마지막 경기는 미딩 경기장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팬들에게 미안했다라며 아쉬워했다. 박 감독은 이제 베트남 감독으로서의 5년여의 여정을 마감하려고 한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 묻자 5년 동안 이 장소에서 많은 경기를 치렀다. 그리고 나는 팬들에게 큰 지지와 격려를 받아왔다. 오늘이 미딩 경기장에서의 마지막 인터뷰이고 물론 나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지만 이것도 모두 축구의 일부이다라고 말했다. 축구 해설가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베트남이 이기고 있을 때 말을 좀 아껴야 한다는 거야. 후반전 태국 선수가 2골을 넣어 관중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을 때 베트남 선수들은 이미 체력적으로 지쳐 보였다. 얼굴 끝까지 지쳐있던데 이건 진짜 심각하다. 나는 여전히 베트남을 응원하지만 태국보다 체력적으로 약한 것은 사실이다. 정확해. 좋아요 100만 개 준다. 맞아. 태국은 베트남보다 훨씬 기술이 좋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깨달아야 해. 오늘 홈에서 거의 질 뻔했어. 베트남은 태국보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태국은 베트남을 잡기 위해 심리전을 활용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즉 그들이 이기고 있을 때는 매우 부드럽고 페어플레이 경기를 펼치지만 만약 지고 있을 때는 그들은 일부러 상대방에게 싸움을 걸어 상대방의 흐름을 깨뜨립니다. 바나우 선수가 태국 선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태국 선수에게 밀려 상대 선수의 목을 잡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나우는 경고를 받았죠. 이것이 태국인의 싸움 정신이고 두 태국 선수가 함께 일부러 바나우 선수를 자극했습니다. 두이만이 가장 잘했고 비에산이 2번째, 흥증이 3번째였어. 꽝아이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었고
호황득은 희미했어. 팀 전체가 너무 힘이 없어 보였다. 상대팀의 공격을 인터셉트하는 미드필더 역할에 호황득 선수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경기장 전체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에 우리 베트남은 수비형 미드필더에 특화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수비진 앞에 공간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꽝아이는 이번 AFF컵 내내 계속 형편없는 경기를 했어. 볼 간수도 제대로 못하고 공격 방향으로의 키패스는 불가능하고 계속 횡패스나 백패스만 하더라. 호황득이 꽝아이를 대체하는 것이 훨씬 낫다. 만일 테라실, 차나팁, 수파촉 등 태국 1군이 있었다면 태국이 베트남을 2골차 이상으로 이겼을 것이다. 이제 박항서의 기적은 끝났다. 흥증, 꽝아이 그리고 두이만 모두가 형편없었고 이번 대회로 베트남 축구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감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어. 주심이 베트남에 한 골을 빼앗고 태국에게 한 골을 주는 판정을 했지만 우리는 결국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은 우리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할 거예요. 맞아. 지고 나서 비난해라. 심판이 대놓고 태국 편을 들었다. 태국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고 페널티 박스 밖으로 뛰쳐나와 반또한을 주먹으로 쳤는데 한국 심판은 그를 퇴장시키지 않았다. 태국이 매우 영리하게 파울을 당한 것처럼 쓰러졌지만 심판은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태국은 강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2차전이 어웨이 경기라서 우리의 우승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길 바랄 뿐입니다. 두이만과 비에사는 이번 경기 이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을 것 같네요. 태국이 훨씬 더 세련된 축구를 합니다. 태국은 베트남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글쎄 태국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은 맞지만 예전처럼 우리를 상대로 압도적이진 않은 것 같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발전했어. 박항석 감독의 대응 전술은 형편없었어. 후반전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늘려야 했어. 다행히 무승부가 나와서 망정이지. 이보세요 형님들. 우리 베트남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야. 그런데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해. 우리는 지난 5년간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태국을 압도하는 건 역부족이야. 벨기에가 오랫동안 피파 랭킹 1위를 했지만 벨기에에게 가장 강한 팀이라는 것은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국보다 15계단 높다고 해서 우리가 태국보다 강한 것은 아니란 거지. 오늘 경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봤어. 태국 리그는 우리 V리그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 그리고 태국 선수들은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선수들이 해외에서 실패했어. 우리가 태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것이 많고 지금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베트남의 약점은 흥증과 꽝아이의 컨디션이 너무 나쁘다는 거야. 그들은 공간수를 전혀 못하고 수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베트남 대표팀은 상대방을 찢어버릴 공격형 미드필더를 모두 잃었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을 우리도 아니까 박항석 감독을 탓할 수 없어. 이번 경기를 통해 태국 선수들의 기술이 우리보다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 각자의 리그가 선호하는 플레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없어. 그들에게 이기고 싶다면 그들의 방식을 깨야 하지만 억지로 그들과 같은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HAGL의 선수들만 기용하는 실수를 박항석 감독이 저질렀지만 다행히도 하노이 출신의 뛰어난 선수 반탄이 동점골을 터뜨려서 굴욕적인 패배를 막았다. 박항서 감독은 오히려 하노이 선수들을 더 선호하고 있어. 여전히 꽝아이가 메인 킥을 담당하고 있고 반쿠엣을 더 선호하거든. 단지 두이만의 실수가 너무 많고 반득은 이번에도 족같았을 거야. 이번 대회 이후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을 사임하는 것이 맞았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태국은 차나팁, 테라실 선수도 없이 경기를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수선했고 체력적으로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박항서 감독의 비장의 카드도 이제 바닥났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베트남의 무승부는 정말 운이 좋았다. 선수 개인적으로도 꽝아이는 발병신처럼 경기했고 두이만과 비에사는 계속 실수를 저질렀다. 특히 바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태국의 분마탄과 비교했지만 아직 멀었다는 것을 느꼈다. 한마디로 대표팀의 새로운 색깔을 불어넣기 위해 감독을 교체해야 할 때가 되었어. 응 맞아. 우리 5번 선수는 분마단과 비교 대상이고 아직까지는 뒤처진 것이 맞아.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아시아 최고의 레프트 백을 계속 칭찬하자. 미친, 아시아 최고의 레프트 백이란 소리를 하다니 한국, 일본, 이란, 사우디 수비수들은 배구하고 있냐? 팬들은 항상 아시아 최고의 레프트 백, 현대의 유럽의 플레이 스타일, 피해 굶주린 개구쟁이, 고품격 선수라고 말하더라. 감독 교체를 제안할 필요가 없어. 박항서 감독님이 자의적으로 더 이상 재계약 안 한다고 했어. 베트남 대표팀은 박항서 감독님 밑에서 훨씬 강해졌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태국을 이기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적어도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오프사이드 트랩이 무너지면서 2골을 내줬지만 박항서 감독님과의 마지막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태국과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매우 기쁘겠지만 반대로 진다면 태국의 우승을 축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팀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기대가 컸던 만큼 베트남 팬들의 실망감도 매우 컸습니다.
여전히 태국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잘못된 선수 기용을 한 박항서 감독의 전술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아직 희망이 있으니 비난을 멈추고 대표팀을 응원하자고 소리치는 진정한 팬들도 보였죠. 그렇습니다. 공은 둥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약점을 보완하고 2차전에 임한다면 우승 못하라는 법이라도 있나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호치민 광장으로 나가 2차전 승리를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의 5년간의 여정,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